자, 이번에는 동작과 형태에 이어서 소리 부분인데요. 소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각 스프라이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소리 기능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녀석은 고양이이기 때문에요. 고양이 소리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야옹 외에는 사실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소리를 녹음해서 여기다가 추가하시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야옹하는, 미용하는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해볼까요? 예, 이런 소리죠. 이 소리를 재생할 때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소리를 내던 거를 끄기도 하고 또는 뭐 높이를 좀 이렇게 좀 더 추가하거나 높이 자체를요. 볼까요? 아, 이렇게 높인 다음에 소리를 내야죠. 아까보다는 높이가 좀 높아졌죠. 예, 점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높아집니다. 예, 그렇게 된다거나 또는 높이 효과를 정확하게 100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다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모든 소리 효과를 지우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음량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량만큼 키운다거나 음량 자체를 어, 키운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예컨대 어, 음량을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 음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해봤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리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소리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은 고양이이기 때문에 미어 하는 소리 하나만 가지고 했고요. 이 스프라이트가 바뀌면 어, 역시 그 소리 자체도 다 달라집니다. 뭐 스프라이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전부 다 소리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를 유념하시고요. 꼭 야옹이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스프라이트에 따라서 이 코드 블럭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잘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짜실 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뭘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지를 지정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동작이나 형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고양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이벤트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짠다,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이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했을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 시작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부터 이 고양이가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릭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코드를 굳이 짠다라고 하면요. 자, 클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 클릭했을 때 고양이를 180도 방향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80도로 돌린 다음에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어떻게 합니까? 예, 모양을 지금이 모양이 예를 들어서 1이니까요. 모양을 2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게끔 한다 그러면 이걸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그 프로그램 짠 것을 실행을 하면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프로그램의 순서가 이렇게 동작을 차례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이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요. 다른 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녀석이 동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했을 때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항상 클릭했을 때 요거를 이제 갖다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클릭했을 때가 싫으시면 그냥 하고 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러면 항상 프로그램은 실행할 때 제일 먼저 스페이스 키를 먼저 한번 눌러줘야 그 다음에 요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를 항상 이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녀석을 눌렀을 때 이거를 어,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라 라고 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을 시키면요. 그러면 항상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야지만이 예, 동작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작 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그 아래 동작시킨 그 프로그램이 180도 방향으로 보기를 했고요.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양이 2로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를 때마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전부 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지를 못했던 것일 뿐이죠. 예를 들면 여기를 확인을 하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죠.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프라이트를 클릭했더니 이걸 동작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프로그램은 동작하고 어떤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동작하고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동작하고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동작하고 배경이 어, 배경이 뭘로 바뀌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렇게 동작을 해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가 춤을 추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배경이 예를 들어서 야외일 때는 고양이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프로그램을 짜게 하고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는 고양이가 천천히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면 배경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달리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배경은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 상황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기다가 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능들을 금방 익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서 왜냐하면 한글이기 때문에 읽어만 봐도 아 이게 어떤 기능을 의미하겠구나 하는 것들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분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몇 가지 기능들을 좀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아마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굉장히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 그런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런 것들을 쭉 해보시면서 그 기능들을 테스트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제어라고 하는 부분은 꼭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무한 반복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클릭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블럭 코딩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어떤 것들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동작이나 형태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 그 이렇게 돼 있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으면 그냥 이 안에다가
갖다가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무한 반복하기니까 생각하고 모양 2로 바꾸고 다시 또 돌아서 생각하고 모양 2로 바꾸고 그러면 뭐겠습니까? 아무 변화가 보이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혼합해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동작이나 형태를 취하게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생각하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하고 2초 동안 생각하기를 하고 그냥 생각하기 하지 않고요. 자, 2초 동안 하고 2초 동안 생각하고 다시 모양을 2로 바꾸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15도 회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모양을 바꿉니다. 어떻게? 모양을 1로 바꾸죠. 예, 모양을 1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계속 이 기능을 이 코드를 실행을 한다는 거니까 처음에 하고 2초 동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2로 바꿉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이 2이기 때문에 모양 2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15도를 시계 방향으로 틀겠죠. 틀고 다시 모양을 튼 다음에 바로 1로 바꾸죠. 예, 1로 바꿉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바로 바뀌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잠깐 생각하게 하고 하고 뭐예요? 모양을 2로 바꾸고 또 15도 돌린 다음에 하고 또 다시 모양을 1로 바꾸고 계속 뱅글뱅글 돌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그때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되며 이제 혼자서 자 보시면 하고 바꾸고 다시 하고 15도 돌리고 또 하고 또 모양 바꾸고 또 15도 돌리고 계속 무한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멈추기 할 때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제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무한 반복하기 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면 멈추게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하게 하거나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 조건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x 좌표가 x가 예를 들어서 x가 240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얘가 돌지 못하게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x가 넘어가 버리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x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x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그렇게 짤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을 무한 반복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x가 어떤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있다면 야옹 하는 이유가 뭘까요?
x가 여기에 50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어떤 조건들을 여기다가 부여를 하게 되면 조건들이 만족하게 되면 그 조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할 때 바로 이 만약에 라고 하는 블럭을 제어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건들을 내가 주고 싶을 때는 바로 아래 거에 있는 이 부분 조건문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어디든지 블럭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x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클릭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여기는 아니면 스페이스를 누를 때까지 눌렀는지, 이렇게 여기 표시를 잘 보시면요, 여기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는 마름모 형태죠.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묻는 조건이니까 항상 거기에는 조건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을 거기다 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넣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에 따라서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숫자나 문자를 집어넣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조건. 만약에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조건일 때까지 기다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예를 들면 움직이다가 회전 각도가 고양이 방향이 예를 들어서 180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조건을 여기다가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니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왜요? 이 모양이 이렇게 되죠.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조건이 됩니까? 마우스 포인터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프로그램인데 무한 반복을 해라. 그런데 반복하긴 하되 하고 2초 동안 생각한 다음에 모양을 2로 바꾼 다음에 15도로 회전을 하고 다시 하고 15도 회전한 상태에서 또 2초 동안 하고 그리고 모양을 1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마우스가 그 스프라이트에 닿을 때까지. 안 닿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한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억지로 이제 끝내 멈추게 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마우스가 닿으면 그때 또 동작을 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틀죠. 그리고 바꾸고 그리고 가만히 있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우스가 닿으면 다시 하고 또 동작을 하고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우스가 스프라이트에 닿았는가? 닿았으면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제가 그 마우스를 스프라이트 위에다 올려놓으면 어떠겠습니까? 계속 돌아가겠죠. 왜? 조건이 맞으니까. 이 조건이 맞으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조건문들이 이렇게 쭉 주어진 겁니다. 이런 색에 닿았는지, 이런 색이 이 색에 닿았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풍선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풍선이 서로 맞닿았는지를 봐서 두 풍선이 맞닿으면 예를 들어서 뻥 터트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끔 만든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하고 스프라이트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을 수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 모양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밖에 못 씁니다. 얘는 조건이 아닌 거죠. 여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했는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양을 바꾼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자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하고 모양을 바꾼 다음에 15도 회전하고 다시 하고 모양을 1로 바꾼 다음에 모양 1로 바꾼 다음에 뭐라고 해요? What's your name? 이라고 묻고 기다립니다. 말하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는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기? 예. 마우스가 포인터에 닿을 때까지. 자, 한번 볼까요? 자, 하고요. 예, What's your name?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뭐라고 쓸 때까지 쓰죠. 여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리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위에 올라가면 다음 동작을 또 무한 반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What's your name 물어보죠. 예, 이럴 때 바로 이런 것들을 묻고 기다리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What's your name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한글로 바꾸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또는 뭐 당신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또는 뭐 게임이니까 당신이 투자할 금액을 입력하세요. 뭐 이런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뭐 마우스를 클릭했는지 스페이스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스페이스 키뿐만이 아니고 뭐 아래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오른쪽, 왼쪽 뭐 아무 키나 눌렀는지 A부터 어떤 뭐 마음껏 어떤 숫자든지 어떤 것들을 입력 키를 누르면 동작하게끔 했을 때 그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물어보고 싶을 때 바로 이 코드 블럭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코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연습 문제 해보면서 차분히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계산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계산을 하게끔 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실습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볼 때 그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부분에서는 연산 그리고 이제 변수 부분까지도 다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같이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그 스프라이트 종류하고 무대 종류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거를 아셨으니까 스크립트 영역은 이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이 바로 무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무대에 지금까지는 무대의 배경 자체는 없었습니다만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무대 배경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배경 부분에
업로드하기, 뭐 서프라이즈나 그리기, 고르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고르기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요. 그 이미 그 MIT에서 스크래치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배경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갖다가 그냥 클릭만 하시면 쓰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농구장을 뭐 예를 들어서 농구장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클릭만 하시면 예, 농구장이 바로 배경에 돼버립니다. 그러면 마치 음, 고양이가 지금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듯한 배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배경들을 그리고 그 배경은 얼마든지 다른 걸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처럼 다시 다른 농구장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경을 마음껏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배경의 종류들이 워낙이 많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판타지, 음악, 스포츠, 야외, 실내, 우주, 뭐 바닷속 패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이미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들은 어,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합니다. 스프라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프라이트도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양이를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고르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싶다거나 그러면 그냥 사람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구장이었으니까 그 농구장과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클릭한다고 보시면 자, 지금은 우주인데 제가 이제 헷갈렸네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개가 생긴 거죠. 예, 두 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고양이라고 하는 녀석의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예,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농구하는 아이의 스프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 영역 자체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실습했던 코딩했던 내용들이 보이지만 어, 휠체어 탄 농구하는 학생을 클릭하면 그 스크립트 영역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코딩했던 이 내용들은 고양이에 대한 스크립트 영역인 거지, 스크립트인 거지, 어, 휠체어 탄 이 농구하는 사람의 스크립트는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어떻게 동작시키게 할 건가라는 이 고양이와 농구하는 이 휠체어 탄 이 사람은 각각이 다른 오브젝트, 다시 말해서 객체이기 때문에 그 객체가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것들을 지정을 따로따로 해주게 되는 겁니다. 코딩을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구하는 이 휠체어 탄 학생에 대한 스크립트는 별도로 다시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를 누를 때는 뭐 동작을 어떻게 해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게 이미 농구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리 부분이 아까는 미어 하는 그 소리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어, 바스켓볼 바운스 부분에 대한 예, 그러니까 아마 퉁퉁 아마 튕기는 그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어, 여기에서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동작하게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스켓볼 바운스의 소리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죠? 예,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이 휠체어를 탄 이 농구하는 사람에 대한 스크립트인 거지 고양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고양이는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고, 예, 휠체어 탄 농구하는 사람은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크립트가 각 객체별로 따로따로 움직인다. 별도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고양이와 그리고 휠체어 탄 사람이 우주에서 농구를 하는, 뭐 이거는 뭐 창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짠다라고 하면, 예, 각각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우주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동작할 건지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재미있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맨날 이렇게 기능만 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능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게끔 하도록 프로그램을 몇 가지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 또 같이 시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